안녕하십니까. 9월 4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5당이 새롭게 내놓은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서 특별검사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추천할 수 있는, 다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렇게.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취지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런 입장인 반면 여당에는 그전이랑 다를 게 없다는 입장, 특검 법안의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 특검법에서 달라진 점 있습니까? 달라진 점 있죠.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걸 받아들인 거예요. 뭐 달라진 게 없다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던데 좀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게 원래 민주당 안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뀐 게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특검안을 얘기했었습니다. 본인이 대표 출마하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대신 여기에 비토권을 둔 겁니다. 비토권이라 함은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야당이 판단할 때 국회의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특검의 대상 중에 대통령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요 여당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 과연 대통령의 입김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인물이 만약에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야당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추천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비토권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지금까지요,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정부 기관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에요.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시는 이 대법원장 추천 권한 일정 부분 받아들인 건데 그것마저도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타당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확실히 한동훈 표 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달라졌다고 좀 보십니까? 네, 뭐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다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어찌됐건 뭐 제가 보건대는 한 절반 정도는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추천하는 것, 그 자체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거 수용을 한 건데 거기다 이제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토권,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 2명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민주당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 제안을 하면 야당 쪽에서 2명을 고른다. 네, 이제 고르는 이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이제 입장에서는 그럼 뭐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 점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보건대는 많이 양보하는 거다. 원래 원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양보를 이제 한 상태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 중에 또 수용 안 한 게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보 공작 의혹 이런 거는 일단 빼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안을 내놓으면 민주당은 이번에 안 내놓으면서 아마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촉구하고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 대표 안이 있고 민주당 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최종 조율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현재까지 기조로 봐서는 뭐 한 대표가 내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로 뭐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이번에도 좀 읽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얘기하셨는데 야당이 결국 제안한 특검법의 의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한동훈표 특검 법안 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답변 들어보시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먼저 공수처 결과가 완전히 발표되면 그때 이후에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수사 후 특검인 거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때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알려져 있던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어제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특검법 발의하겠다. 다만 당내 논의, 의원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원내대표 얘기가 최고위원의 얘기가 사뭇 좀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한동훈표 특검법 발의한다는 겁니까?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의 입장이 아니고 예. 친윤계와 친한계의 입장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당내 이제 뭐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대표적인 친윤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하고 뭐 변함이 없어요. 기존 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사 보고 수사 잘 진행하고 있는데 뭐하러 특검하느냐 지금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도 되는 거다. 이제 이 입장인 거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 자기가 전당대회 때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좀 힘에 붙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내 역학구도만 보더라도 일단 친윤계의 입장이 대통령 입장하고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꿔내지 않으면 자기가 법안을 설령 뭐 발의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대통령에게 갔을 때 또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친윤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추진을 했을 경우에. 요즘에 그러면 나오는 얘기 중에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 법안을 이렇게 의원들이랑 같이 해서 발의하게 되는데 네. 함께할 의원도 많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동훈 표 그 특검법이 대통령에게 갔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해 버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좀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죠. 예. 당내에서 지지 기반도 그렇게 되면 상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허수아비 이제 대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사시키려면 어떻게든 당내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자기 편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이른바 식사 정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 자당 의원들 만나면서 결국 이제 자기 편 만드는 작업을 지금 이제 이번 계기에 하는 거죠. 아, 그 식사 정치를 그렇게 읽으시는 예, 거예요? 그걸 해야 그래서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이 뭐 한 10여 명 정도는 돼야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걸 또 다시 재의결을 해서 야당과 함께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대표로서의 존재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요새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에 대한 입지, 요즘에 좀 당에서 좀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엊그제는 이런 보도 나왔어요. 한동훈표 특검법 철회된다. 그런 기사까지 나중에 이제 오보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그 당내 기류가 그렇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당내에서는 특검법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많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이제 원내에 들어와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친윤계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와 저는 다른 견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견은 의견이고 입법은 입법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의견하고 입법이 이거면 대표가 한 말도 의견으로 그냥 치부하고 입법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더 뼈 아픈 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외 대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를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같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장동혁 지금 최고위원의 발언도 보면 다만 당내 의견과 의원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친윤 그룹들은요, 특검법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대법원장 추천이든 뭐든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대표라고 한들 네. 의원들이 지지를 안 해주고 참여를 안 하면 그 발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의원총회 가서 만약에 이걸 그 사안으로 붙였는데 논의사항으로 붙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그냥 반발이 너무 세면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리더십도 약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원내대표가 저렇게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뭔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해버린다. 그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약한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입장은 그대로라고 얘기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물론 본인이 발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친한계 그룹들이 모여서 발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당내 상황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당내 여론을 들으면서 시간 끌게 가서 결국은 특검법안에 발의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대한 저는 민주당 그렇게 의심. 생각해요. 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내의 여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혼자서 도저히. 왜냐하면 이거 엄청난 반발이 부딪혀요. 예. 이거 뭐 나중에 이러다가 정말 한동훈 대표의 대표 자리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만약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내에서 기반이 마련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반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10명 가지고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반발이 심해져가지고 본인의 위치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까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속은 일단 해놨으니까 이걸 뒤로 뺄 수는 없고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민주당 이걸 다시 재의결하잖아요. 그때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측이나 친한계 측에서 지난번에도 3표가가 사실 이탈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지난번에. 네, 네. 근데 이제 5표만 더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의 전략도 그런 거거든요. 대법원장 추천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한계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 정도까지 양보했으니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누가 그걸 찬성표 던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즉 당내에서 지지를 얻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친한계 쪽에서 힘을 실어줘서 그쪽으로 통과되게 만드는 방안. 그럼 자기는 책임을 면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모양으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